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기사에도 많이 났고, 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직접 참석들이 안 하셨겠습니다만 바쁘셔서 저희가 마치 현장에 갔다 온 것처럼 또 심어놓은 스파이라고 하면 특파원, 언더스탠딩 특파원. 네, 특파원. 당분간 한겨레에 파견 나가 계시는. 그래서 월급은 한겨레에서 받는. 야, 너무 좋아. 한겨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저희도 무럭무럭 잘하면 한겨레에 또 보답하겠습니다. 그럼요. 한겨레 잠깐만 좀 그냥 빌려 씁시다. 박정우 기자가 이번에 워싱턴에 G20 취재를 하고 왔는데 좀 뒷얘기 좀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고요. 2교시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최근에 중국에서도 뭐 중요한 일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외국 소식들 우리가 바쁘다 보면 못 챙겨보는 해외 주요 언론의 뉴스들 또 모아오셨고 어떻게 언더스탠딩은 이렇게 물 샐 틈이 없습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그걸 가져오고 많은 콘텐츠 회사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언더스탠딩만 살게 되네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자, 잠시 후에 한겨레 박정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야, 하도 이제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채팅창에 부동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의 반가워하는 표정. 네, G20 그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다녀온 한겨레 파견 나가 계시는 언더스탠딩의 비밀 특파원 박정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당황해하는 표정 보셨습니까? 야, 나 회사 가서 혼날 것 같아 이런. 한겨레 박정우 기자입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다. 농담입니다. 농담. 저희 마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어디서 열렸어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에 열린 회의였잖아요. 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각국 총리들이 모이는 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립니다만 이 재무장관 회의는 그 앞에 있는 어떤 실무회의 같은 성격인 거예요. 경제 분야의 실무를 우리가 좀 미리 논의해보자라는 성격인 거라 1년에 한 여러 번 열리는데 특히 이 10월에 열리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열리는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제가 많이 조율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에 10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G20 회의와 같이 IMF랑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연차 총회는 그냥 일종의 IMF나 세계은행의 지분을 출자한 뭐 주주들의 주주총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2번 하거든요. 4월과 10월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에 하는 회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그 이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각국에 대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그 다음 4월에는 그 경제 전망 수정을 한 그런 어떤 수정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10월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회의인 건 알겠어요. 20개국이 모여서 그것도 좀 큰 나라들 20개국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여서 뭐 좀 공조를 해보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건데 보도된 것들을 보면 뭐 아무 성과가 없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만났죠? 왜 만났어요? 가장 아마 많이 보신 기사 제목은 그거였을 텐데요. 빈손으로 끝났다. 결렬됐다, 무산됐다라는 얘기일 텐데 뭐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이 G20에 참여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이번 G20 회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러시아랑 중국은 아예 그 회의 현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 참석을 아예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상으로 참석을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좀 현장의 모습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G20 회의장,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이게 보통 워싱턴 DC에 있는 IMF 본부 1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주로 열리는데, 뭘 먹으면서 하네요. 네, 이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두 분이, 머리가 하얀 분이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네. 머리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앉은 키로 딱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둘이 좀 두 분이 키 차이가 나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돌아가면서 발언을 3분씩 하는 구조입니다. 저분들이 사무실 다 해요? 패스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20개 국가에서 두 분씩 나와서 3분씩 얘기를 하면 네. 2시간이잖아요. 그러네요. 꽉 채우면. 그래서 회의는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그거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아하.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요 사진을 보면, 자 이제 중국 재무장관인데 예. 이 뒤에 배경을 보면 여기 이제 오성기가 있고, 네. 이거 중국의 국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수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무실에서 찍은 거예요. 줌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의장에 직접 온 게 아니고, 예. 물론 중국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라 내에서 되게 5년마다 하는 아주 큰 공산당 전국 대회를 지금 대표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 세계들 장관들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그냥 화상으로 대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네. 그래서 회의장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한국 위치가 어디였느냐? 한국은 여기였어요. 여기 예. 코리아라는 팻말이 보이시죠? 손팻말이 보이실 예. 텐데, 네. 아마 이쪽 자리가 이제 이창용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의 자리이고, 아. 이 자리가 저도 추경호. 몰랐는데 여기 머리가 이렇게 빼꼼히 찍힌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이게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두 분이 여기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던, 한국은 이 위치에 자리가 있었고, 뭘 그것도 반짝반짝까지.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인데 이탈리아 옆자리죠. 여기에 네. 이제 제닛 옐런 장관과 제롬 파월 파월 의장. 의장. 야. 두 분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원래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좀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 회의장에서만큼은 이분이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날선 발언, 전쟁을 당장 중단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 예. 다음 요건 이제 유럽인데요. 여기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가 예. 여기 있는 모습. 아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야, 뭐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시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건 직접 찍은 사진입니까? 아니면 풀 기자가 들어가서 찍어온 사진입니까? 요거는 G20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회의장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회의장 밖에 네. 그 각국 관료들과, 그러니까 실무진들과 기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진을 쳐서 기다리면서 예. 한 명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나라랑 취재 방식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좀 이슈가 되는 분,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분이 좀 이슈였냐면, 예. 그 영국이 지금 감세 사태 아, 이후에 그렇겠네요. 그 길트채, 영국 예.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걸 예.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 사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사주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 요동쳤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잉글랜드 중앙은행 총재가 지나가면 이제 기자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예. 채권 매입을 정말 중단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영란은행, 스탠딩으로 그런 걸 총재. 물어보기도 예. 한다든가. 영어로. 회의장 밖에서. 그렇죠. 영어로. 네네. 어. 회의장 밖에서 주로 이제 취재진들은 대기하고 있고, 이 안에는 순수하게 회의 장관과 멤버만.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빈손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예. 이 G20 회의는 항상 회의가 끝나고 나면 코뮤니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예. 코뮤니케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회원국들이 공동 합의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데요. 예. 뭐 어떤 형식이냐면, 세계 각국이 뭐 경제 위기 같은 이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할 때는 이 코뮤니케를 내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아.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그리고 다른 이제 서방 세계들 간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도드라졌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회의에선. 그리고 보통 이 공동 성명서는 형식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예. 세계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하며 앞으로 전망은 이런 어두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에 회원국들은 공동 대응해야 한다. 하기로 했다. 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세계 경제의 현황 그러면 지금 우리 세계 경제는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 위기를 촉발한 주체는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할 때 G7 소위 얘기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다. 예. 그 이후로 모든 게 틀어졌고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다. 예. 라고 지목을 했고 예. 러시아에선 펄쩍 뛴 거죠. 화상으로 회의는 참석했으나 그게 왜 우리 때문이냐 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커뮤니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커뮤니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공동 성명서를 내지 못하는 대신에 네. 그냥 이 G20은 이제 매년 의장국이 바뀌는데 올해는 이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명의로 그냥 회의 요약문을 냅니다. 그 요약문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나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건 회의록. 맞습니다. 일종의 회의록이죠. 회의록 하나 그냥 발표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만장일치면 네. 러시아가 전쟁 중이면 그걸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왜 이랬는지 이거 설명만 들으면 네. 서방국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요즘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물가 예. 상승이 네.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고 네. 그러면서 금리는 올리고 있으면서 네. 그렇잖아요. 네.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네. 근데 여기다가는 러시아 때문이라고 그러면 네. 서로 스스로도 말도 안 맞고 네. 러시아가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러시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 네. 그게 되겠어요? 싸우자는 얘기지. 그렇게 많이 모이지 말든가. 네. 처음부터 모이긴 모였으나 안 될 걸 예상하고 그냥 모인 것 같네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서방 세계들이 러시아를 지목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달에 당장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 경제 위기의 근원이 누구였냐라는 걸 스스로 우리 정부가 한 잘못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흉이 필요한 것이고 예.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누구다라고 지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동시에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도 맞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 그 이프로께서 얘기하신 질문과 관련된 얘기가 IMF가 이 10월 회의 때 10월 주주총회 때 네.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사실은 반성문을 한 토막 넣어놨어요. IMF가? 네. 그 반성문을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 2020년, 2021년, 2022년에 각국의 그리고 세계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했었는데 예. 그게 매번 번번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 틀린 이유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IMF는 애시당초 물가가 그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쯤에 물가가 예. 오르는 원인을 뭘로 생각했었냐면 공급 측의 어떤 교란, 예. 공급망 교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는 살아나고 있는데 예.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반성 문구를 넣었냐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GDP 대비 10%가 넘는 규모의 재정 지출을 했었고 예. 그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요 확대를 초래했던 것이 물가를 지금의 물가를 끌어올리게 하는데 원인이 됐다라는 게 그 보고서의 박스 1에 조그맣게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IMF와 서방 세계들이 뭐 이런 부분은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라는 걸 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뭐 조금 솔직하게 한 측면은 있네요. 그럼 IMF가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IMF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좋아요. 아무튼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를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지. 네. 그러면 자기 생각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러시아는 어차피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중국도 뭐 그렇고. 네.
그럼 누구 이렇게 빼고 네. 야 그럼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우리끼리라도 좀 합의하자. 이런 네. 건 불가능합니까? 극단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런 기사를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하는데 러시아가 발언을 시작하자 장관들이 전부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맞아요. 예. 뭐 홍남기 부총리도 네. 당시 부총리도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데 동참했다. 라는 걸 보셨던 게 기억나실 텐데 이 재무장관 회의는 이제 1년에 제가 여러 차례 열린다고 했잖아요. 예. 실무 협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하고 4월, 7월에 열렸는데 기억해 보시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올해 2월 24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열린 4월 회의, 7월 회의 모두 다 공동 성명서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약 회의록만 나왔었고 예. 그걸 두고 어차피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G7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러시아를 그러면 아예 퇴출시켜버리자. 이 G20을 하지 말고 네. G19을 하자라는 그런 예.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G20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명단, 이게 국기인데요. 네. 보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지만 예. 그리고 그들 G7로부터 G7으로부터 시작해서 G20이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면 이 안에는 중국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인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약간 이 서방 세계들과는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른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러시아의 퇴출에 과연 중국이 러시아를 퇴출시키자는 논의에 동참을 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러시아가 그렇죠. 남아있는 게 예.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러시아가 자진해서 난 G20에서 나가겠다. 예. 난 이제 너희들이랑 더 이상은 못하겠다. 라고 제발로 걸어서 나가면 되는데 또 재밌는 건 러시아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 회의에 꿋꿋하게 만나면 싸우는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목소리를 내겠다. 네, 계속 꿋꿋이 이 회의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퇴출하는 그런 움직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뭐 얼마 어렵겠습니까? 근데 G20의 장관들이 모여서 네. 지금의 불경기는 러시아 때문이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네. 그게 러시아 때문인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걸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만 어떻게 결정. 하면 우리 좀 이게 나아질 것 같으니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물론 1번 러시아가 전쟁 그만하는 것도 답이지만 네. 그것도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게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난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왜 일본에서 싸우고 삐져서 왜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왜 뭐가 공조가 진짜 안 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G20에서 예를 들면 공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G20 정상회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상회의에서 지금 혹시나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극적으로 만나서 네.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합의도 하고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혹시 전쟁이 좀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네. 일말의 기대감들이 있는데 네. 아니 밑에 그러니까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도 만나서 그 러시아 때문에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게 G20 정상회의가 그래서 근데 정상회의 때 뭐 되겠습니까? 그냥 미국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이런 거 합시다 하니까 예. 그냥 다 그럼 그럽시다 하는 거지. 그게 그거 왜 뭐 합니까? 네.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G20의 그 예. 미국 들러리란 말씀을 하셔서 네. 이 G20의 연원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G20은 원래 예.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중앙은행 중앙은행 총재 총재 회의가 회의?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회의가 시작했던 계기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선진국들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니까 G7 재무장관 회의가 G20으로 좀 바꿔보자. 예. 회의체를 좀 더 확대해서 그들하고도 뭔가를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것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20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던 회의에서 예.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발전한 계기는 예. 사실은 미국이 진원지였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예. 그리고 그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당시에 재무장관 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키고 예. 첫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의였다는 얘기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글로벌 현안의 경우에는 예. 물론 미국이 가장 정책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으나 예.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들의 어떤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 전이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2008년에 통화 스와프를 다른 나라들과 좀 전격적으로 맺은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예.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위기였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들이 도산한 것은 미국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었지만 예.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게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달러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을 찾아와서 미국에서 달러를 구하려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 그 미국의 금융시장에 다시 또 위기가 전이되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미국을 위해서만 어떤 걸 하는 그런 건 아니다. 회의체는 아니다. 네. 뭐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실제로 있다. 네. 그래서 만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원래 만나고 옛날에 위기 극복에 G20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쓸쓸한 뒷모습이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같은 얘기했는데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인 거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런 얘기하니까 꼭 그렇지 둘이 하는 얘기가 맥락이 같은 거 아닙니까? 맥락이 같은 겁니다. 야, 네.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같은 얘기하면서도 2%만 욕 먹고 한 기자는 욕을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얘기도 예쁘게 해야지 예쁘게. 그 각자도 예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각자 도생 말씀을 하셔서 예. 그 이번 사실 이 회의장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느끼기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잘 정돈되지 않고 좀 혼돈스러운 모습이 많았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킹달러잖아요. 네. 달러가 너무너무 강세를 보이면서 네.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환율은 너무 뛰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뭐 달러로 갚아야 되는 외채 부담은 들고 예.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증시나 뭐 이런 데서요. 예. 그런 문제인데 이 킹달러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이번 회의에서 나왔겠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어떻게 달랐는데? 예를 들면 그 G20 회의체나 아니면 이 G20 회의체를 계기로 뭐 워싱턴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회의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거기서 그런 경고 시그널 그리고 각국들의 푸념이 많았어요. 토로가 많았어요. 아,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네. 미국이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너무 힘들다. 예. 심지어 한 외신 기자는 IMF 기자회견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건 뭐였냐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그리고 그 당시에 엔화를 이제 높이고. 네, 예. 평가 절상하는 예. 그런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인위적인 환율 조정 합의였잖아요. 예. 1980년대에 있었던 네.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달러 가치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지만 이걸 좀 낮추자. 그러니까 뭐 달러당 지금 1,400원인데 예. 이거를 달러당 1,000원으로 맞추십다. 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조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플라자 합의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라고 답하는 거야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아예 거론을 했는데 예. 미국 재무장관 제넷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고 시각은 그랬어요. 지금의 킹달러가 나타나는 것은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다. 아, 이거 누가 우리가 크니까 그런 거지. 네. 미국이 좋고 상대적으로 너희는 나쁘니까 그런 거지. 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었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유로화가 약세잖아요. 예. 유로화가 약세인 이유는 니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리고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통화는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너희들은 지금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가 나는데 국제 수지가 적자인데 어떻게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겠니? 이건 약세인 게 당연해. 동시에 일본과 중국을 돌아보자. 중국과 일본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버티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BOJ 총재가 와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금리 안 올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이죠. 한쪽은 막 금리 올리는데 이쪽은 우리는 낮추고 계속 버티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들만 봐도 그런 나라들도 금리를 안 올리니까 환율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왜 이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뭔가 나서서 풀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논리가 더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엔 지금의 킹달러가 어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당장 아주 심하게 뭐 쇼크 수준의 그런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사용했었냐면 텐트럼, 발작. 그 예전에 테이퍼 펜트럼이라고 미국이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시장이 한번 발작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잖아요. 크게 요동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텐트럼이 없다 지금은. 그게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러면 각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킹달러를 미국이나 IMF가 나서서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니네가 잘 적응해라.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쁘네. 예전에 그 닉슨이 금태환 거부할 때 그 무렵 언저리에도 달러화 가치가 불안해서 다들 비슷한 난리를 유럽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한 얘기도 아주 비슷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Dollar is our currency. 우리 거다. But your problem. 달러는 우리나라 돈 맞는데 문제는 너네 나라의 문제야. 똑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가 다시 한번 좀 회자가 됐었고. 그럼 진짜 공조라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군요. 이번에 IMF인가 어디서 하여튼 공조 좀 해야 된다 그런 뭐 의견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공조 얘기는 진짜 어렵겠군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세상에 공조는 무슨 얼어 죽을 공조입니까? 그냥 각자 도생이구나. 뭐 그냥 1등이 그런 거죠. 원래 집안이 공조가 되려면 큰형이 양보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큰형이고. 근데 뭐 나살기 급하다고 하니 그 무슨 공조가 되겠어요. 쓰지 마. 달러 쓰지 마. 이게 림님이 그런 싫으면 달러 쓰지 마. 그러나 우리는 달러를 써야 하는 거니까 걱정이죠. 걱정이네요. 그래서 안프로께서 이제 아까 여쭤보셨던 그 다음 달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진핑과 푸틴, 바이든이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서 일말의 기대감. 극적 타결이 혹시 이루어지진 않을까? 전쟁이 종식되고 뭔가 문제들이 한 큐에 다 풀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회의를 놓고 보면 그런 경제 분야에서는 적어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얘기가 조율이 되지 않은 의제가 그 정상선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갑자기 우리가 악수해서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이런 정상회의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겠죠. 변화가 원래 좀 적은 회의이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회의인데 그런 파격적인 결말, 화해, 극적 화해 같은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당장 내년에 세계 경기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IMF가 이번 10월에 했는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는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 각국들이 이렇게 서로 각자 도생, 결렬, 무산 뭐 이런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경제학계 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비판들이 이번 회의를 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히 빈손으로 끝났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만 뭐 이프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은 어쨌든 IMF에서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G20 내에서도 가장 발언권이 센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IMF나 다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뭐 킹달러 문제는 놓고 보더라도 당장 지금 터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스리랑카를 비롯한 다른 저소득 국가들이 외채를 갚지 못해서 구제금융을 막 신청하는 IMF에 지금 줄을 섰다는 얘기를 막 현장에서는 하는데 이 줄을 선 상황인데 그럼 이 나라들의 채무 위기를 사실은 지금 서방 국가들은 그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가들의 외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냐면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 터지는 작은 위기들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작다. 금융시장에서도 진짜 냉정하네. 냉정하죠. 좀 한 발 떨어져 놓고 보는 건데 물론 이제 말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구제금융이나 이런 지원을 좀 확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실행의 문제와 그렇게 말을 하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IMF의 토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IMF 총재가 앉아 있고 뭐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요건 이제 제가 그 G20 재무장관 회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취재진들 100명하고 같이 밖에 있다가 사실은 옐런 장관이 나오면 한 가지 정도는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야, 무슨 질문 하고 싶었어요? 뭐 킹달러 얘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Have you ever tried kimchi? 그 질문을 이제 미리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 특정 질문만 굉장히 유창하게 암기를 하면 되니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 다가갔어요. 왜냐면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지금 이 회의장 끝나고 나오는 이 표정이 너무 제가 알던 표정이랑 달라서 감이 조금 다가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지나가는 거 사진을 하나 찍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산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그 다음에 IMF도 마찬가지로 이 총회가 그 주주 총회가 끝나면 커뮤니케를 똑같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를 못 냈어요. 합의가 안 됐거든요. 거기도 이사국에 러시아,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지난해에 예측했던 레리 서머스. 맞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열렸던 그런 어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The fire department is still in the station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세계 경제에 불이 나서 각국이 난리인데 근데 소방차 역할을 해야 되는 특정해서 IMF를 이분은 이제 찍은 것이긴 합니다만 소방차는 왜 아직 소방대에 나오지도 있는 거야? 않고 왜 출발을 안 하는 거야? 라는 걸 이분이 이렇게 남긴 게 가장 좀 이번 회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회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야. 참, 하여튼 걱정이네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공조라는 게 이제 진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거구나. 원래 각자 도생인가요? 공조 안 하고 싶은 게 본능이죠. 그렇죠. 그냥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으면 지배를 하고 싶죠. 그 어떤 나라도. 근데 그 전에는 왜 공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도 한스님께서 미국도 뭐가 부족해야 아쉬운 게 있어야 와서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소회를 하지. 미국이 부족하고 아쉬운 게 하나 있었잖아요. 석유. 석유가 나 이제 한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셰일가스 석유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은 도통 아쉬운 게 없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런 비판은 그때부터는 뭐 그냥 하던 것도 안 한다 그러고 뭐 약속한 것도 다 깨버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요. 뭐 근데 원래 사람은 그런 거다 생각하면 그런 건데 다음에 그래도 옐런 장관 만나면 Do you know 뭐 Do you know 뭐 킹달러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킹달러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유형들 다른 나라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번 회의에서도 좀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스피일오버라고 그러니까 스피일오버. 부정적 파급 효과 킹달러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많이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많이 나왔는데 뭐 그 얘기를 똑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나 이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도 그런 스피일오버가 있다, 나타나고 있다, 걱정스럽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달러 자체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구제금융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우리 미국이 좀 출자를 하겠다. 국제기구에. 그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식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킹달러라는 말을 알기는 알겠죠? 알긴 알 것 같은데요? 킹달러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과거에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실제 이제 한국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킹달러는 언제쯤 끝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다. 표현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알고 있습니다. 매너도 좋아 그분은. 박 기자님 요즘은 이렇게 해외 출장 가면 그저 정부가 출장비 내줍니까? 요즘 안 내주죠. 비행기 표는 요즘 각자 다 내요. 언론사에서. 그 과거에는 그걸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IMF 그 G20 재무장관 회의 출장을 지금 7년 만에 다시 간 거거든요. 근데 7년 전에도 언론사에서 내고 이번에도 언론사에서 내고 그거는 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글로벌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취재해 오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언더스탠딩은 지원도 안 해주고 출장도 안 보여줍니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철 박사님 강연 많이 팔리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부럽습니다. 네, 한결의 박정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야, 보통 가면 다 설렁설렁 그냥 구경만 하다 오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거기 출장 여러 매체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많은 기사를 썼더라고요. 박정호 기자가. 네, 고맙습니다. 언론계 홍서범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